청춘 건강 프로젝트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만성 피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고질병이 됐습니다. 이 피로는 우리 몸이 쉴 때가 됐다라고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인데요. 하지만 이 경고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가벼운 피로감도 방치하게 되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데요. 건강업 울산업, 오늘은 만성 피로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장정미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요즘 주위에 보면 피곤하지 않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들 눈 밑에 다크서클 하나씩은 달고 살고 있거든요. 병원에도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죠? 네,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들은 많은데요. 실제로 의학적인 관심의 대상은 일상생활에서 간헐적으로 느끼는 가벼운 피로보다는 정상적인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피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사 연구에 의하면 약 1000여 명의 대상 중 피로를 호소하지 않은 군은 65%였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만성 피로를 가진 환자의 유병률은 11%였습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시 증상을 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군은 6%, 그리고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군은 3% 유병률을 보였으며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1.2%, 특발성 만성 피로로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2%의 유병률을 보였습니다. 네, 건강하게 이겨내려면 우선은 이 만성 피로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만성 피로란 무엇인가요? 피로는 국어 사전적 의미를 보면 괄호로 정신이나 몸이 지친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들이 호소하는 피로 증상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측면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간단하게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편적으로 피로는 지속 기간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 1개월 이상 지속되는 피로 증상을 지속성 피로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 원인과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피로 증상을 만성 피로라고 합니다. 1개월 미만 지속되는 피로를 급성 피로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절로 회복되는 일과성 피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임상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 피로하면 떠오르는 게 간 때문이야, 뭐 이런 광고 음악도 있었는데요. 이 피로가 정말 간 때문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만성 피로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만성 피로의 원인은 40에서 45%가 정신질환, 20에서 45%가 기질적인 실제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려진 기질적인 원인으로는 감염, 종양, 류마티스 같은 만성 결체 조직 질환, 또 만성 염증성 질환, 갑상선 기능 이상, 당뇨, 쿠싱 증후군 등 내분비 질환, 그리고 여러 가지 폐질환, 그리고 수면 장애, 흔한 원인으로 또 여러 가지 항우울제, 고혈압약 등의 약물, 빈혈, 임신 등이 흔한 원인입니다. 또 알려진 정신적 원인으로는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 그리고 불안증, 신체화 장애, 생활 스트레스, 직장에서 스트레스, 직업상의 극도의 피로, 배우자 학대, 아동 학대, 가정 내 폭력, 적응 반응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네, 내가 느끼는 피로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이 과학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로가 어떠한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피로인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검사는 기본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흉부 촬영, 그리고 또는 특별한 직업력, 직업 변경 상황, 이사, 최근 바뀐 상황, 약물 복용력, 그리고 또 위험한 질환이 포함되어 있는지 체중 증감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또한 잘 자는지, 잘 먹는지, 기분은 어떤지, 불안한지 등의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검사를 해도 아무 원인이 찾아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만성 피로증후군과 섬유근통증후군입니다.
실제로 섬유근통증후군 환자 중에 70%가 만성피로증후군을 갖고 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그 둘을 동반한 환자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둘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원인불명 특발성 만성피로로 진단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만성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만성피로는요, 먼저 검사를 해서 빈혈, 갑상선, 우울증 등 기저질환이 있다고 밝혀지면 그 질환을 치료하는 원인 치료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질적 원인이 없는 경우 치료는 일단은 안심시키고 지켜보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피로라는 증상을 완전히 없애기보다 오히려 피로 증상이 있어도 삶의 질을 높이고 기능을 최대로 발휘하는 것이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환자들이 마음과 행동에 있어서 우울증과 열정의 부족이 있어서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하면서 개선하려고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피로하신 분들이 커피 굉장히 많이 마시거든요. 하지만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만성피로 유병률이 증가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카페인 섭취량은 하루에 한 잔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 피로에 지친 생활이 반복되면 몸이 익숙해지면서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피로가 쌓이고 또 병으로까지 발전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실제로 요리해서 서서 요리하는 거하고 앉아서 요리하는 거하고 에너지 차이가 25% 이상 차이가 나는데, 적절하게 자기가 편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는 위치와 자세를 연구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늘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요. 마음의 평화를 가지라는 겁니다. 마인드, 바디, 스피릿. 운동도 하고 명상도 하고 마음의 평화도 유지하고 한다면은 만성 피로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 중에는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시간이 상당히 긴데요. 업무 중 1시간에 한 번씩은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을 골고루 풀어주면 일의 집중도를 높이고 피로를 푸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건강한 울산업,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이예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자세는 과민성 방광에 도움을 주면서 골반 강화를 함께 도와주는 자세입니다. 자, 두 발을 모아서 서주시고요. 양손은 허리를 가볍게 잡아주세요. 자, 그대로 뒤꿈치는 붙인 상태에서 발끝만 사선 방향을 향합니다. 호흡을 마시며 척추를 길게 늘리고, 내쉴 때 뒤꿈치 떨어지지 않게 붙여주시며 뒤꿈치를 들어주세요. 마시는 호흡에 제자리 돌아오셨다가 내쉬며 뒤꿈치를 길게 천장 향해 올리면서 이때 엉덩이 근육을 지그시 수축해줍니다. 마시고 제자리, 긴장 풀었다가 내쉬며 엉덩이 근육 지그시 수축하시며 뒤꿈치를 들어 올려주세요. 천천히 30회 반복해줍니다.